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S라이팅 어학원 수학 캠퍼스 일찍 캠퍼스의 어학팀장 정미소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S라이팅 어학원의 저희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라이팅은 실용 영어에서 수능 영어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어학 프로그램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S라이팅 교재 먼저 보셔야겠죠. 교재는 이제 크게 저레벨과 고레벨로 나뉘는데요. 저레벨 같은 경우에는 3A, 4, 4A, 5, 5A 이렇게 나뉩니다. 3은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평균의 3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3A는 어드밴스라 그래서 3학년과 4학년 사이에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레벨 같은 경우에는 6레벨부터 11레벨까지 있습니다. 요 기준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평균의 6레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 1학년은 7레벨로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 학년에 맞춰서 레벨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 어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S반 기준, 좀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학년보다 두세 개의 레벨을 좀 높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학년이면 뭐 8, 9레벨의 아이들이, 높은 반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지금 3레벨부터 11레벨까지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S라이팅 이 교재를 시작을 하고요. 중학교 2학년 입학하기 전까지 이 S라이팅 교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S라이팅 교재의 특징이 조금 다른 어학 교재들보다는 좀 좋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영역 간의 연결이 아주 끈끈이 잘 되어 있다는 건데요. 4대 영역을 골고루 밸런스 있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듣기랑 읽기랑 말하기와 쓰기 이 4대 영역을 모두 같은 주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리스닝과 리딩과 스피킹 라이팅의 맨 앞에 있는 컨텐츠 목차를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리스닝에 지금 보시면 1과 Never too late to graduate 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똑같이 리스닝 교재에도, 리딩 교재에도, 스피킹 라이팅 교재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의 주제로 리스닝과 리딩,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의 영역을 균형 있게 한 차시에 모두 수업을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제가 여기 교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앞에 지금 처음 보시는 게 리스닝 교재고 두 번째가 리딩 교재, 세 번째가 스피킹 교재, 네 번째가 라이팅 교재인데요. 보시면 지금 킹 세종엔 한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재가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리스닝은 이제 킹 세종과 한글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딕테이션을 해오면 그거와 똑같은 주제로 리딩으로 이제 해석과 구문 분석을 하고요. 스피킹은 본인과 리스닝과 리딩에서 배운 내용으로 말하기를 해보고요. 라이팅은 킹세종과 한글에 대해서 배운 단어와 어휘와 그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라이팅으로 글을 써봅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리스닝에 creat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리딩에서는 그거와 똑같이 동의어를 쓸 수 있는 뭐 invent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휘를 몰입감 있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약간 좀 주제 중심 몰입감이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 교재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스닝은 먼저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공부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연필로 쓰인 거 보시죠? 그럼 이건 아이들이 음원을 듣고 저희 사이트에 있는 음원을 듣고 한 문장 한 문장씩 딕테이션을 해온 거고요. 그래서 딕테이션 법이 연필로 지금 아이들이 해온 숙제고 빨간 볼펜을 보면 아이들이 수업 직전에 여기 선생님이 너희들이 들은 이 딕테이션의 내용을 나눠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코렉션을 미리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고 그리고 본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본 수업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나중에 문장으로 암기를 해서 그냥 단순히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들었던 내용의 수업을 듣고 그걸 문장으로까지 암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딩 교재도 들여다보는데요. 똑같고 이제 해석과 이제 그거에 대한 확인 문제를 풀고요. 중요한 건 S라이팅에서는 구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딩에서 원래 중요하죠.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하고
여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패턴 드릴이라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문법의 패턴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라이팅 프랙티스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패턴 드릴이라던가 구문 분석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활용을 해서 한글을 보고 영어로 쓰는 연습을 리딩 교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이팅 수업을 보시면요. 주어진 터픽, 그러니까 물론 리스닝과 리딩에서 배웠던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해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이 논리 구조에 따른 글을 써보는데요. 아이들이 사실 처음에는 가장 어려워하지만 본인들이 들었던 곳에서의 단어, 그리고 해석을 해보고 구문 분석을 해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장이라던가 문법 패턴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쓰는 연습들을 합니다. 앞에서 같은 주제로 공부를 했고 같은 주제로 글을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사실 S라이팅, 교재의 이름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라이팅 영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숙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숙제를 어떻게 오냐? 크게 예습 숙제 2개와 복습 숙제 2개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예습 숙제는 아까 아이들이 연필로 썼던 리스닝 교재의 딕테이션 기억나시죠? 예습 숙제로 그 딕테이션을 해오는 거고요. 그리고 리딩에서 미리 그 딕테이션 했던 내용과 똑같은 주제의 내용을 미리 지문을 읽고 단어를 찾아보고 3개의 단락 중에서 하나의 단락의 구문 분석, 해석을 미리 해오는 게 예습 숙제입니다. 그리고 예습 숙제를 해오고 그 예습 숙제를 해오는 걸 가지고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복습 숙제로 자기가 배웠던 그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썼던 것을 제출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그 제출한 에세이에 코렉션을 해주시면 그거를 다시 코렉션을 한 후에 다시 써보는 리라이팅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딕테이션을 더 써왔던 그 내용을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 문장을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글만 보고 영어를 암기하는 통문장 암기 복습 숙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오늘 만약에 유닛 3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업 전까지 해야 할 숙제 4가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닛 2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하고 배웠던 내용의 통문장을 암기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3를 공부하는 날이니까 유닛 3에 대한 딕테이션 그리고 리딩의 그 해석 숙제, 구문 분석을 해서 이 숙제를 해서 등원을 해야 하는 게 저희 S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숙제고요. 사실 아이들이 예습으로 숙제를 해오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들어오고 미리 해석을 해보고 단어를 찾아오기 때문에 실제 수업하는 학생들의 몰입감이라던가 집중도는 다른 교재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복습 숙제로 이제 예습, 그리고 선생님 수업, 복습까지 이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완성형의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의 실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지금 코렉션한 부분은 수업 직전에 채점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는 리딩 교재인데 여기 미리 이렇게 해석을 통하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수정을 하고 필기를 하고 고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레벨의 경우 선생님 우리 아이는 문장을 통째로 다 적을 수 없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레벨은 그 수준에 맞춰서 문장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맞는 단어를 고르고 빈칸에 간단한 핵심의 어휘를 써보고 또 true and false라 그래서 들었던 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르는 것들을 하고요. 리딩 같은 경우에는 구문 분석은 아직 좀 힘들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한번 읽어보고 여기 위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 중에 요약을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맞을까 그러니까 미리 조금 내용을 읽어볼 수 있고 예습할 수 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숙제를 한번 볼게요. 복습 숙제는 여기 지금 아이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종이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딕테이션에 들어온 것에 대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할 때 이걸로 코렉션을 해. 그리고 이 종이를 딱 2장을 나눠줍니다. 한 장은 필통에 넣어 다니면서 외울 수 있게. 그
그다음 한 장은 교과서 책 교재에다가 붙여서 필기도 하고 이제 본인들이 거기에서 한 문장 한 문장 본인이 들었던 문장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문장에 설명을 하면서 여기 필기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요 통문장.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는 여기 영어 부분을 딱 잘라내고 한글 부분만 보고 영어로 작성하는 통문장 시험을 복습 숙제로 외워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라이팅 한 거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이 아이가 쓴 부분이고 밑에 보면 밑줄 그어놓고 좀 코렉션 원어민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어야 되고 요런 건 좀 추가해주면 좋고 이 부분은 좀 삭제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코렉션을 해주면 우리 아이는 그거를 본인이 썼던 내용을 이 선생님께서 고치라고 해준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써내는 리라이팅의 작업을 하는 게 복습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레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너무 어렵게 못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저레벨은 글밥이 조금 줄어요. 구성하는 단어의 양이 조금 적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단어를 제시를 해주고 선생님과 같이 써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너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니까 저레벨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은 어떻게 되냐? 이제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컴퓨터로 간단하게 타이핑을 쳐서 내면 저희 본사에 있는 코렉션 센터에서 원어민 선생님께서 이거를 코렉션을 해주시고 다시 전송을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뽑아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라이팅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일주일에 한 편씩을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한 달에 4편의 에세이를 제대로 된 서론, 본론, 결론의 글의 구조에 맞춘 4편의 글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문장 숙제는 어떻게 검사하죠? 그러면 저희가 통문장 테스트를 보는데요. 아이들이 수업 전이나 후 테스트 시간에 마련되어 있는 그 시간에 테스트실로 모여서 테스트를 보고요. 조교 선생님께서 그거를 채점을 해주시고 담당 선생님께 이 아이가 제 시험입니다 라고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 점수에 넘지 못하면 제 시험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달에 이제 먼슬리 포트폴리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교재 이 3권짜리는 하나의 월 교재거든요. 그래서 리스닝 교재 한 권, 리딩 교재 한 권, 스피킹 라이팅 교재 한 권, 이 3권이 한 묶음이라서 한 달에 이게 딱 저희 교재를 보시면 생각보다 빈칸이 많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채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딕테이션을 해서 글밥을 채우고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필기를 하고 좀 이렇게 채우는 것. 한 달의 과정의 노력의 결실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딱 저희가 통문장 점수와 이 아이가 이번 달 어떻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해서 묶어서 한 달 먼슬리 포트폴리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하게 매달 말일에 다음 달 수업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딱 정해진 교재가 있고 저희는 한 달에 8개의 유닛을 공부를 하는데요. 월수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날에는 문법과 라이팅 스피킹 수업을 하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에는 1과 리스닝 리딩 주제는 같고요. 그 다음 금요일날 2과 리스닝 리딩. 그럼 한 주에 2개 유닛이고 4주 차니까 8개 유닛이라서 그게 한 달의 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는 이렇게 딱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아이가 결석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늘 7월 12일 날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7월 14일 날에는 빠졌으니까 숙제 없어 이게 아니라 이 전에 오늘은 4과의 진도가 나가니까 4과에 대한 예습 숙제는 미리 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이팅 어학원에서 지금 어떤 이 교재가 무엇이 강점이냐 지금 미리 보시면서 강점을 느껴질 수 있는데요. 4대 영역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라이팅이 저희 교재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편의 글을 써서 라이팅 교육을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문법 교육, 아까 리딩 교재에서 패턴 드릴이라던가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 문법 교육을 좀 확실하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칸이 많고 아이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필기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인이 채점을 하고 이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학습에 있어서 습관이 형성되는 거라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시작을 하면 사실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쓰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쓰는 습관이 형성이 되면
아주 앉아있는 엉덩이와 연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깨닫고 좀 습관적으로 좀 잘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닝 에듀가 운영하는 S라이팅은 다른 데보다는 꼼꼼하게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어학 교재는 요거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교재가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또 저희 자체의 문법 교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전까지, 그러니까 1학년까지, 1학년 끝까지 S라이팅 요 교재로 사용을 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예비고일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 그러니까 모의고사 위주의 수능 유형의 예비고일 과정의 단계를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교재를 제작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시작돼서부터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 레벨과 학년에 맞는 단어, 이 투스북에 있는 워드마스터라는 교재를 채택을 해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북이라 그래서 시험지, 첫 번째는 스펠링 교재로 교재 한번, 죄송해요. 교재 한번 쭉 한번 띄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글 뜻으로 교재 한번 쭉 띄고, 세 번째는 단어와 뜻과 스펠링 두 개를 합친 이 테스트북 총 3번의 단어책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테스트북을 통해서 단어까지 늘 이 학년에 알아야 할 평균의 단어 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라이팅 어학교재는 월교재고 여기 설명드린 문법과 단어는 시즌과 학기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문법은 사실 문법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문법도 초등학교에는 저학년에 맞춘 저희 자체 교재 문법을 쓰고요. 이제 중등에 있는 문법이 사실 영어에서 가장 허리 부분 핵심인데 이 과정도 구문 활용과 실전 문제라고 해서 이제 학교 내신에 중학교 학교 내신에 맞춘 문법 교재와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고등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고등 영어를 미리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중학교 2학년부터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지문과 문법의 어법과 어휘를 다룰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S라이팅 교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스터닝 에듀가 천재교육과 같이 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1학년까지 S라이팅을 하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어떤 교재로 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초등학교 중등 선행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문법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 선행,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저희가 랩빌, 루카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 교재의 라인이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선행 과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S라이팅 이후에 저희 예비고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문법 레벨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FG 문법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중학교 아이들은 학교 시험에 내신 과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내신은 문법을 기반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탄탄하고 꼼꼼한 문법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혹은 이렇게 지금 문법 완성 교재도 레벨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랩빌이라고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고1 수준까지 중3까지 고2, 고3 수준에까지 저희가 아이들의 영역별로 수준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자체 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루카 시리즈도 같이 들어가는 교재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학력평가의 기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력평가의 기출 저희가 모으고 만든 교재를 가지고 볼 수 있고요. 서브 교재 해석 노트는 아이들이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본문의 지문에서 어떠한 로직,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야기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지문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해석해 볼 수 있는 해석 노트와 누적 단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누적으로 관리하는 나만의 단어장, 복화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마스터와 여기 지금 단어 테스트북도 저희가 같이 워드마스터를 가지고 단어책을 같이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것은 S라이팅 앞에 크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저희가 자체 교재 S라이팅 이후에 예비고일 과정을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여쭤보세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배우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좋냐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들 와닿을 수 있게 인근 중학교의 수행평가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너의 모토가 무엇인지 써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어를 그냥 자기 생각을 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문법적인 조건인데요. 뭐 예를 들면 동명사라던가 관계대명사 본인의 학년에 꼭 알아야 되는 문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건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S라이팅에서 저희 아이들은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고 리딩에서 이제 패턴들과 이제 배웠던 문법적인 걸 가지고 글을 쓰고 라이팅을 통해서 본인이 그 학년에 배웠던 문법의 내용을 가지고 쓰는 한 달에 4편씩을 연습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 논술형의 수행평가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기, 원어민과 말을 하고 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의 끝, 국어와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쓰기와 창의성이 있을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영어 교육도 영어로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시면 뒤에 논술형이라고 하는데 8단어로 강조구문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좀 조건에 맞춰서 쓰게 하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다 조건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서 라이팅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지금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어머니들 지금 1등급의 컷이 어느 정도는 높아요. 지금 높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 시험이 모두 막 40% 50%가 다 1등급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1등급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럼 1등급의 영어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좀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도 조금 땡겨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영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사실 영어 수학에 기점을 두고 있고 중학교는 이제 수행평가나 과제 아직은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크죠. 하지만 여기 고등학교 보시면 이제 수학 굉장히 해야 할 과목들 과학, 사회, 수행평가 모든 게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하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영어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초등 영어에서는 중등 영어에 대한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등 영어는 고등 영어에 대해서 미리 선행이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른 것을 할 그 수업의 어떤 다른 영역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S라이팅은 중학교 1학년까지 S라이팅을 하고 2학년부터는 고등 선행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좀 아이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그걸 유지하는 선에서의 학습량을 늘리지 않고 계속하고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조금 미리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까지 미리 바라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빨리 제대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타이밍과 시기를 알고 정확한 맞춤 영어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머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스탠딩 에듀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과정을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교재 그 레벨별로 나눠 있는 월교재 그거 보셨죠? 근데 그게 12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12권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은 조금 지루함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1년에 3번 이제 영자 신문을 가지고 한 달을 공부를 하는데요. S라이팅과 똑같습니다. 영어 기사문을 보고요. 딕테이션을 하고 영어 기사문을 써보고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문도 써보고 그 영어 기사문을 논리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의 기사를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1년에 기준으로 3번을 공부를 해보니 우리 아이들은 영자 신문과 좀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좀 자신있게 저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이런 교재를 해보니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좀 추려서 청소년 영자신문 기자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사진 보면 이게 저희가 창간호거든요. 영자신문 창간호인데 가장 영어의 라이팅과 기사 작성에 자신 있는 아이들끼리 꾸려서 직접 취재도 가고 이게 저희 초대 편집장인데 지금 충영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이제 편집장이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취재도 가고 이제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이제 취재 지원금도 주고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접하고 본인들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많은 투자를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저희 과정에도 영자신문 과정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교재 설명은 끝났고요. S라이팅 교재 저희 프랜차이즈 교재로 시작을 하지만 단순하게 S라이팅 교재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문법 교재와 이제 그 이후에 추후 예비고일 과정의 교재도 탄탄하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고등 과정에 어느 정도 1학년, 2학년 과정을 완성해 놓을 수 있게 조금 만들어낸 교재 라인이고요. 이걸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면 저희 광명의 소아 캠퍼스, 일찍 캠퍼스, S라이팅 검색해 보시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